이 기사가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몇 가지 언급된 약이 있어요. 근데 이 니클로사미드 혹은 뭐 니클로사마이드 이것도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된다. 이게 최근 이제 기사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웅제약인가 거기서 지금 그 개발한다고 이번에 나왔어요. 이게 효과가 있대요. 항바이러스제로. 여기 보면 원래는 이게 기생충 치료, 촌충, 기생충 약인데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렘데스비르 이거 굉장히 강력한 그 항바이러스제로 했던 건데 40배 강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돼서 국내에서도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네, 이게 기사 떴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여기 밑에 좀 한번 보자. 원래 그래서 이 약물이 원래는 아까 말하던 그 촌충 종류, 이 촌충이란 기생충이죠. 기생충 때문에 1958년도에 꽤 오래됐죠. 처음 개발된 약이고 1982년도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 뭐 거의 저기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이제 의약품 이제 허가 기관이니까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은 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필수 의약품으로 등록성 안정성을 입증된 약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쓰는 약물들이죠. 자,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광주에 과학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 연구팀이 이 니클로사마이드가 암 줄기세포 형성과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 그래서 2018년도 얼마 안 돼. 그리고 국제학술지인 요 보면 영어로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이제 거기다 게재를 이제 한 거예요. 저 역사. 그래서 여기서 돼서 그럼 그때 2018년도에 그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 12월 달에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로 대장암 제어 이런 기사가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까 말했던 광주과학기술원 남정석 교수팀 아까 뭐 사진도 원래 있더라고. 그 학술지 미국 암학회 아까 말했던 여기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가 미국 암학회 학술지인데 저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이제 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였고 여기 보면 연구팀은 니클로사마이드가 여기 보면 WANT 해가지고 윈트 신호를 억제해서 이런 말들 나오면 저게 뭐지 이제 다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런 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원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물이 항암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뭐 먹으니까 암이 나왔더라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게 논문으로 게재될 정도면 그런 기전이 밝혀져야 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이런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 윈트 신호를 억제해서 윈트 신호 저게 뭔가 그래서 한번 보긴 볼 거예요. 암 줄기세포 형성. 이 줄기세포 제가 요즘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암 줄기세포였죠. 암세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있고 암 줄기세포가 있다. 스템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증식 제한 현상을 발견해서 작용 기전을 연구했다. 여기 보면 염증성 대장암 동물 모델. 그래서 우선 효과를 이제 한 거고 여기 보면 연구팀은 니클로사마이드가 암 줄기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고 증식 등의 필수적인 단백질 여기 이름 보면 뭐 여기 보면 더블 코틴 라이크 뭐 키나제라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가 그 요즘 분자생물학 유전학에서 연구하는 저 분야예요. 어떤 물질, 단백질 저런 거.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은 이것을 발현을 억제해서 암 줄기세포를 저해하는 기전을 밝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실제 이걸 이용한 항암 관련 논문이 몇 개? 172편에 달한다. 제가 뒤에 논문 몇 가지 좀 기재를 했어요. 한번 그것도 보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한 이 정도 하면 끝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저 항암작용 있네?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니클로사마이드에서 이제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의 이 구조. 예전에 우리가 봤던 펜벤다졸 비교 한번 해보라고 옆에 또 친절하게 또 실어줬네. 그래서 맨 처음에 작년에 원래 그래서 저기 그 구충제 열풍을 일으킨 게 이거죠. 펜벤다졸. 펜벤다졸 이제 처음에 이제 조 디펜스 하는 사람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이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뤘던 게 이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요게 이제 같은 계열이에요. 벤조 이미다졸 계열. 처음에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한테 이게 좀 유행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했죠. 이버맥틴도 구충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구충제인데 지금 항암작용이 있어서 그때 했다는 거 제가 두 번째로 그래서 아까 말한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처음에 다뤘고 두 번째 이버맥틴 했고 오늘 하는 그 니클로사마이드까지 하면 지금 암 환자분들이 찾는 구충제 세 가지 종류 크게 그걸 다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 저거 한번 관심 있다 하시면 한번 뭐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어떤 이제 원리에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지금 암 대사치료 지금까지 이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책, 이 책을 지금 거의 다 했어요. 다 했고 마지막에 어떤 단계까지 갔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암을 일으키는 요 표. 처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가 있고 아까 윈트랑 여기 WNT 여기 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휙 넘어간 것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이게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윈트라는 거, WNT라는 게 암을 저렇게 일으키게 하는 우선은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가 돼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또 몇 가지 나올 거야.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 대사가 이루어지고 비정상적인 성장 인자,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이 비정상적으로 돼서 빠른 세포분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암의 5가지 특징이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암 대사 치료가 해당되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구충제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저렇게 관리하는 게 좋다고. 이거는 이제 쉬운 내용이라서 제가 쓸 건데 암세포는 항상 굶주려 있어. 아셔야 돼. 암세포는 항상 배고파. 그래서 엄청난 식탐이 있고 지속적으로 증식하고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대사치료 개념이 이거예요. 암 대사치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를 암의 기운을 빼버리자. 굶겨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오프라벨 드러그, 구충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줄로 알지만 어쨌든 암 대사치료는 여기에다가 다이어트, 음식, 그래서 식이요법 중요하다고 분명히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 이게 베르베린이나 강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또 아니면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들, 이게 다 어우러져서 이게 대사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또 하나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그때 프레스 펄스 그때 용법 마지막이라서 이게 프레스는 굶기는 거야. 계속 압박을 주는 거야. 스트레스 주고 암세포에. 그러다가 펄스는 뭐냐면 한번 훅 그때 제가 얘기했죠. 푹 때리듯이 하는 거. 그때 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면 논 아스피린 엔세이드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통 소염제 종류. 그래서 저것도 쓸 수가 있고 스타틴 그거죠. 고지혈증 약 스타틴 그리고 IV 비타민 C. 비타민 C 요법 정도. 거기에다가 하실 수 있는 분은 저용량 화학요법. 항암이야, 항암. 그래서 항암 할 수 있으면 항암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죽이는 요법.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약을 한 번 쳐가지고 죽겠어요? 안 죽이니까 계속 해가지고 저렇게 프레스 압박을 가하는 방법. 그래서 세포신호 정상화시키고 암을 굶기고 전이를 차단하고 하는 이런 이제 요법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나 약물이나 영양제 써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팍 펄스 요법.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와 줄기세포를 박멸하는 프레스 펄스 전략이다 해서 꽤 체계적인 전략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 책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구충제 하니까 그냥 구충제 저거 하나 먹어야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대사치료를 그래서 제가 책도 구입해서 한번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쭉 좀 전략을 세우면 체계적으로 좀 암세포를 좀 상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암세포가 초기 때가 아니고 4기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좀 상당히 벅차요. 한 가지 치료로. 항암제 하나로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여기서 대사치료 구충제 하나 한다고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치료 가이드라인,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치료에다가 면역치료, 그리고 여기 말한 대사치료,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략을 세워서 가는 거고, 이 대사치료 중에서 이제 중요한 네 가지 요인, 혈당이 높은 거, 만성 염증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저체온 생기는 거, 저산소증 생기는 거, 이 네 가지는 항상 중요한 요소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것도 지금 하나하나 좀 보긴 볼 건데, 지금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제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오프 라벨 드러그라고 한다. 이거 뭐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사치료 하는 거,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LDN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죠? LDN 하면서 알파 리포산도 한번 해봤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구충제가 여기 메벤다졸 하나 원래 있었고, 이버맥틴 추가됐고, 오늘 하는 니클로사마이드. 이렇게 이제 추가되면 이제, 근데 뭐 사실 저걸 뭐 동시에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거 하는 거는 이제 선택이죠. 저걸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한 2개 정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고용량 비타민 C나 뭐 온열 치료, 미슬토, 사이모신 알파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우루사나 레가론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간이나 이제 면역을 위해서 계속 이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런 비타민 B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판토막이라서 그 마그네슘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 대사 좀 원활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처방하는 약물들을 대략 정리한 거예요, 제가. 제가 이걸 지금 한 이유가 원래 31강에서 우리가 이거 했었어요. 그때 들으신 분은 기억날까 모르겠지만, ROS를 해서 활성산소 개념하고, 그 다음에 IBC, 비타민 C요법을 했어요. 그때 이걸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니까 잘 봐요. 잘 봐야 돼. 그래서, 다른 거 말 중에서 여러 가지 연료 공급원을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나는 암을 약화시켰고, 이게 저자가 쓴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과정에 요거 세포 자멸, 요게 에팝토시스러지. 에팝토시스 계속 나와, 저게. 이 세포 자멸의 암에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지금 저걸 딱 봤을 때 이해를, 지금까지 다 잘 들었으면 이해를 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저게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근데 세포 자멸, 에팝토시스. 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포 자살이에요, 저거. 문제가 생긴 세포는 스스로 셀 데스, 스스로 죽게 하는 그 프로그램화된 그걸 세포 자멸이라고 하는데, 암세포는 저게 작동을 안 해요. 암세포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 세포인데, 문제가 생긴 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들어야 그 세포가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근데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대사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포 자멸을 활성화 시켜줘야 돼. 암세포에는. 그 세포 자멸이 저게, 저 안 좋은 건데, 근데 암세포는 세포 자멸, 세포 자살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걔는 안 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굶기면 암은 일단 작은 변화를 일단 일으킨답니다. 일으키고, 여기 보면 항산화제인, 여기 글루타치온, 이거 저거 이제 다음 시간 정도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글루타치온을 이제 다루면서 이게 끝낼 건데, 글루타치온 요즘 말이 많아요, 저게.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라서, 글루타치온이 떨어지거나, 잘 보세요. 글루타치온이 떨어지거나, 여기 보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그런데 우리가 활성산소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 항산화제는 무조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정상세포 얘기고, 암세포한테는, 어떻게 됐어? 암세포도 죽이려면, 암세포한테는 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야겠죠.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가지고 저런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돼.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라는 건 떨어뜨려야 돼요. 원래 글루타치온 좋은 거거든? 항산화제 세포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정상세포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거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써가지고 세포를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암세포는 반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암세포도 그걸 저런 걸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글루타치온을 이용해서 자기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반대로 얘한테 활성산소 증가시키고 저걸 떨어뜨리면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활성산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리했듯이 활성산소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뛰어난 산소 원자를 포함한 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산화수소, 여기 보면은 이제 수산화 라디칼.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활성산소라고 해요.
어? 활성산소라는 거. 이렇게 생긴 거. H2O2.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수산화 라디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활성산소예요. 저런 것들이 산화 스트레스 줘가지고 우리 몸을, 그 세포를 노화시키거나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이 되게. 그래서 활성산소는 그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쌍을 이루지 못한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활성산소에 생기는 질병을 보면 암, 노화, 당뇨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활성산소에서 이제 일으킨다는 거고, 활성산소는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전자의 전자. 이 전자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산화와 환원할 때는 전자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학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 활성산소는 이 전자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짝을 이뤄야 이게 안정이 돼. 짝을 이뤄도 안정이 되는데, 이게 활성이 안 생기는 안정이 되는데, 활성이라는 건 뭐냐면, 짝을 이루지 않아요, 제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막 그냥 공격하는 거야. 다른 애들을. 왜? 이 전자를 뺏어가려고. 자기도 안정화되고 싶거든. 그래서 이런 건강한 세포에서 막 뺏기 때문에, 잘 봐요. 요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가 뭐냐 그러면, 항산화제는 이렇게 막 불안정한 활성산소를 자기의 갖고 있는 전자를 줘서, 야, 너 이제 안정해라. 그만 사고 치지 말고.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이 항산화제로 쓰이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전자를 잘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로 알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 비타민C, 글루타치온 등등, 리포산, 알파 리포산 등 이런 항산화제라고 알려진 것들은, 그럼 모든 저 물질들이 저렇게 전자를 잘 주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항산화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얘를 그냥 놔두면 얘는 완전 사고를 치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사고 치는 거야. 건강한 세포가 와가지고 얘를 지금 전자를 뺏어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자꾸 망가뜨리는 거야. 건강한 세포를 망가뜨리니까 빨리 항산화제를 투여하면 항산화제가 쉽게 말해서 불을 끄듯이, 소방수처럼 이렇게 막 미쳐 날뛰는 그 활성산소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산화제 개념이에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계속 얘기하는 거.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전자 개념이. 활성산소라는 전 개념이. 그래서 앞에 이거 했던 걸 제가 보여준 이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How to raise ROS. 이 ROS가 지금 활성산소라고 했지.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활성산소를 올려요, 내려요? 올려야 돼. 이 raise가 올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활성산소를 올리는 방법을 몇 개 그때 한 것 중에서 그때 우리 대표적으로 한 게 이거 비타민 C 요법을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맞는 거야, 우리 고용량으로. 물론 꼭 저것만 있는 건 아니야. 비타민 C 요법도 또 다른 작용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활성산소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 어디 가서? 암세포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만난 항암제도 똑같은 작용을 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도 그 암세포에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올려줘서 암세포를 타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C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항암제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를 보면. 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고, 요거를 그래서 정리한 게 그때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비타민C 정맥주사, 이거하고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지금 우리가 이제 대사약물 중에 하나인데, 저 항생제를 같이 처방했더니 항암제 하나만 투여할 때보다 거의 효과가 100배 나타나더라 하는 게 이제 2017년도에 온코타겟이라는 그 저널에 논문이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 다뤘고, 실질적으로 비타민 C는 아까 말해서 활성산소도 올려주지만 여기서 보면은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포도당이 대사되는 과정도 차단시켜요. 포도당이 대사되는 것도 차단시켜.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그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그걸 막아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어요. 비타민 C가 알고 보면 굉장히 좀 괜찮은 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구는 될 거예요.
옛날에는 저 얘기만 했어. 그 옛날에는 그 저기 앞에 그 얘기 활성산소 얘기만 하다가 이제 최근에 2017년도에 이런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논문이 계속 나와요. 자, 했고 이게 여기까지가 원래 자, 이게 지금 뭐였어요? ROS니까 지금 활성산소를 올리는 방법 중에 자, 1번이 비타민 C 그래서 처방하자 그거고 여기 이제 2번이 뭐냐면 이게 산소요법.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공기 산소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산소 좋은 공기 계속 이제 노출시켜가지고 산소 치료 열심히 하세요. 섭취로 가셔가지고 산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르테메신인이랑 우리가 좀 약간 좀 저거는 익숙치 않은 약물인데 이게 너무 좀 좀 독해요. 그래서 좀 쓰긴 좀 그럴 것 같아 저거는. 그래서 일단 이건 넘어갈 건데 마지막에 4번이 나온 게 그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오늘 할 거. 여기 나오네. 니클로사마이드 이렇게 딱 몇 줄로 딱 나와 있어요. 요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책에 지금 어느 책에 지금 우리가 그 다루고 있는 대사약물 그 책에. 근데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은 pre-treatment with niclosamide 해놓고서 sensitize cell to apoptosis 이게 뭐랬어요? apoptosis 계속 나와 저게 세포 아까 자멸사, 세포 자살 여기에 그 암세포로 하여금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쉽게 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위드 한 다음에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해놓고서 예를 들어가지고 비타민 C요법, 비타민 C를 암세포에 투여를 하면 이게 보면은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라고 얘기한 게 저게 과산화수소야. 활성산소. 예. 활성산소가 생겨. 비타민 C 아까 얘기했죠. 비타민 C를 투여하면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그래서 암세포를 타격을 하는데 거기다가 미리 니클로사마이드를 투여를 내가 먹었어. 니클로사마이드를 먹고 거기다가 비타민C 치료를 저렇게 병행을 하니까 이 세포 자살, 그 암세포가 죽는 그런 효과가 더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요 짧은 문장 속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given is many other 타겟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뭐 start 3, notch, oxford, 뭐 NFKB, KB 돼 있고 아까 말한 윈트 나왔고 그다음에 m토록이 쭉 나왔는데 지금 말한 거 있잖아요. 요거 내가 사실니까 이거를 하면 좀 어려워져. 그래서 오늘은 안 다룰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좀 하나하나 볼 거예요. 심화학습으로.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쉬운 것까지만 좀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 요 하나하나 이게 뭘 말하는지 이걸 좀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런 것들을 아셔야 지금 계속 대사약물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아는 게 좀 필요해. 지금은 뭔지 모르겠죠. 암호야, 암호.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this old warming drug. 그러니까 아까 뭐랬어요? 1958년도에 벌써 개발된 약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오래된 구충제가 one of my top drug choice.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약물 선택 중에서 아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약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니클로사마이드. especially for more aggressive. 여기 이것도 봐. 글루타민 캔서.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동안 한번 했었거든.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뒤에서 해가지고 한번 할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글루타민 그 아주 그 공격적인 글루타민과 연관된 이런 암들의 특히나 효과적이다. 이제 요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5줄에 딱 나와 있는데 사실 저거를 이것만 제대로 이제 하려도 한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 오늘은 안 해. 시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니클로사마이드 이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넘기면 니클로사마이드 이제 쉽게 그럼 니클로사마이드가 뭐냐? 전 세계 수백 만의 사람들에게 기생충 감염 치료하는 데 사용된 경구 항기생충제이고 뭐 이렇게 설리살마이드 유도체로서 분자량은 327가 비수용성이다. 위장관에서 거의 흡수 안 된대요. 기생충약이 거의 그렇죠. 그리고 조충, 흡충 감염증 주로 사용하는데 작용 기전을 보면 충체 여기 보면 ATPase 활성을 억제하거나 여기 보면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 그거 아까 나왔어요. 옥스포스라는 거 나왔어요. 이게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인데 저거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옥스포스리 그 포스포릴레이션에 영향을 줌으로써 포도당 대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포도당 대사를 방해한다는 건 뭐냐면 굶긴다는 얘기예요. 굶긴다는 얘기.
에너지를 만들려면 포도당 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서 자기도 활동해야 되는데 포도당 대사를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효과를 하게 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구충제 외에도 여기 보면 암, 박테리아, 바이러스, 당뇨 등등의 그쵸? 치료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쵸? 밑에 또 나오네. 니콜라우나스 약물작용 관련된 기본 메커니즘 중에는 아까 보면 산화적 인산화,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윈트, 베타카테닌 아까 나왔었고, 엠토르란 거 나왔었고, 스테스3 나왔고, NF-카파비, 나치 신호 전달 경로에 두절이 있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해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할 거고,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시판되는 약 중에 제가 하나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 이게 보면 바이엘 알죠? 유명한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잖아. 바이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요메산 500ml짜리가 시판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저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초보적 구충제가 지금 나와 있고, 이 복용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이제 항상 그런 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저거는 구충제 용량으로 얼마를 먹어라 하는 게 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임상시험 통해서 안전한 용량이에요. 안전한 용량. 그러니까 저런 오프라벨 드러그의 장점이 뭐냐면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 먹으면 안전한 거야. 일단은. 그거 먹고 잘못될 일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용량을 보면 일단은 뭐 보면서 이제 보니까 공복이나 뭐 이럴 때 이제 먹는 게 좋고, 물과 함께 이제 많이 이제 먹으라고 하고, 4알. 아까 그게 500ml짜리였지. 500ml짜리가 4알 먹으니까 몇 g이에요? 2g이네, 2g. 2g을 최대 용량 먹을 수 있는 게 2g이고, 이거는 이제 그 기생충 종류에 따라서 한 번 먹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더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 박멸을 해서 7일 동안 매일, 어떤 경우에는 14일까지 계속,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먹어도 어쨌든 저거 먹어도 안전하다는 얘기네. 저까지는 먹어도 되겠죠. 2g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나는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나는 그럼 뭐 2주 먹어보고 괜찮아요. 그럼 또 한번 2주 해가지고 또 먹어보고, 사실 뭐 그러잖아요. 딱 정해진 게 저게 무슨 항암제로 개발된 약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용량은 이런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니클로사마이드가 항암작용이 있고, 이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복용하면 된다까지는 그냥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아까 말했던 거, 그 약물 작용 기전, 아까 이 암호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쭉 볼 거고, 제가 논문을 몇 개 좀 찾아놨어요. 그래서 논문도 몇 개 보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신뢰가 가잖아요. 앞에서 앞만 먹고 인터넷에서 뭐 좋다고 뭐 좋다고 떠들어 봐야, 말 그대로 그냥 건강기능식품 약장사지. 그쵸?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사치료라고 해서 현대의학에서 하는 무슨 뭐 지금 뭐 분자생물학에서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거 다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연구된 거는, 아니 저쪽에서 연구해 놓은 거 얼마나 좋아. 그거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왔으면 그게 서로 가야 나중에 서로 이게 발전해서 가는 거지. 야, 우리는 이것만 치료할 테니까 이쪽은 무시해. 자연 치료만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한 가지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 암 치료에 그렇게 해서 낫다고 하는 사람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사기꾼이라니까요. 속지 마시고 괜히 이게 비싼 돈 주고 해가지고 어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걸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